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액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연기를 배우면서 가장 많이 듣는 코멘트 중에 하나일 텐데, 감정을 느끼면서 연기해라, 이 말의 허와 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배우는 궁극적으로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을 느끼면서 연기해라 라는 표현이 완전 틀린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 번만 생각해보면 이러한 언어 사용이 얼마나 잘못된 표현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감정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걸 텐데, 여러분은 감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감정이 뭘까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감정은 어떤 건가요? 일단 여러분 감정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슬픔, 분노, 기쁨, 절규, 공포 뭐 이런 종류의 큰 감정이나 극단적인 형태의 감정을 떠올릴 겁니다. 그리고 감정을 추상적으로 인식해서 예전에 있었던 머릿속 기억들을 떠올리려고 하겠죠. 이모션 메모리, 즉 정서적 기억을 떠올리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러한 접근 방법은 감정이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출발하는 것이죠. 과연 감정이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느냐 아니면 우리 몸에 기억되어 있느냐, 이 문제는 아직도 많은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연기를 할 때 이러한 논쟁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감정을 생각하면 할수록 감정은 표출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숨어버리는 속성이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의 의식적인 영역이 아니라 무의식의 영역에 해당하는 거라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즉 감정은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다기보다는 여러분의 몸에 저장되어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연기를 할 때 이러한 감정적인 상태를 소환하려면 감정은 생각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 몸에 잠들어 있는 무의식을 깨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예전에 감정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감정이란 외적 자극에 대한 나의 신체적인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즉 감정이 있다는 건요,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우리의 신체가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우리의 신체적인 상태를 잘 관찰해 보면 일단 혈압이 오를 거고요. 그리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뛰겠죠.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리고 너무 흥분되다 보니까 호흡도 가빠질 거고요.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상을 향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기도 하겠죠. 상대방한테 삿대질을 할 수도 있고요. 멱살을 잡을 수도 있고요. 상대방과 몸싸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심리적으로 화가 난 상태가 되면 우리의 몸이 이렇게 작동되는 상태를 감정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즉 끊임없이 움직이고 지속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기를 액팅, 즉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감정을 느끼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여러분이 분노의 감정을 느끼려고 하면 여러분은 어깨를 잔뜩 웅크린 상태에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빨을 악물려 하겠죠. 그러면서 온몸에 힘을 주겠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연기를 지도해 본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러한 상태에 머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제가 위에 언급한 것 같은 감정적인 상태인가요? 이런 신체적인 상태에서 여러분이 느낀 분노의 감정이 제대로 표출되던가요? 아마 그렇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의 집중력이 부족해서 감정 표출이 안 된다고 자책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집중이 안 돼서 감정 표출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표현하겠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몸에 힘을 잔뜩 주다 보니까 아무것도 표현을 못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출간했던 배우를 위한 화술과 연결한 책에서 배우는 감정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지적을 했던 건데, 아직도 우리나라 연기교육 현장에서는 밑도 끝도 없이 감정을 느끼고 연기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러한 코멘트는 배우들로 하여금 감정을 느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작용을 하고요. 이러한 강박관념은 결국 과도한 신체적인 긴장을 초래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도 말이죠. 배우가 집중된 상태가 되려면요, 신체적으로 이완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신체적으로 이완이 돼야지만 정신적으로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왈가왈부할 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진리입니다. 진리. 이거 갖고 논쟁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연기자가 되려면 이완된 신체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연기적인 용어로는 이완된 집중이라고 하죠. 이 말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신체적인 이완 이코르 심리적인 집중 혹은 정신적인 집중,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 동영상인 상황을 생각하고 연기해라 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연기는 본질적으로요, 일상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를 할 때 일상처럼 연기하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일상에서 감정을 느끼려고 하나요? 안 하나요? 일상에서는 감정을 느끼려고 하는 시도를 1도 안 하죠. 1도 안 할 겁니다. 일상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느끼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러한 감정적인 상태에 있게 되니까요. 여러분은 일상에서 화가 나니까 화를 내고 슬프니까 눈물을 흘리고 기쁘니까 좋아합니다. 즉 여러분의 일상에서 감정적인 상태를 일부러 느끼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상에서의 여러분은 울려고 하나요? 안 울려고 하나요? 화를 내려고 하나요? 화를 안 내려고 하나요? 안 울려고 하죠. 그리고 화를 안 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눈물이 나나요? 안 나나요? 눈물이 나죠. 네, 안 울려고 하는데도 눈물이 납니다. 일상에선. 그리고 화가 나나요? 안 나나요? 화를 안 내려고 해도 화가 나죠. 즉 일상에서의 여러분은 화를 참으려고 하지만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화가 나는 상황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화를 제어하려고 하지만 본능적으로는 화가 난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연기를 할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감정을 느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감정을 쥐어짜려고 하다 보니까 화를 낸답시고 소리를 지르기는 하지만 화가 나나요? 안 나나요? 사실 화가 안 나죠. 소리만 지르고 있지. 즉 실제 화가 나지 않았는데도 감정을 느낀답시고 잔뜩 긴장을 한 상태에서 소리만 지르다 보니까 속은 텅 빈 상태, 뭐 분노의 감정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연기를 우리가 발연기라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오늘도 감정을 느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온몸을 움츠린 채 소리 지르는 연습을 하고 있겠죠. 네가 내 차에 끼어든 건! 자, 일상에서의 우리는 화가 나는데 그것을 절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잘 절제가 되지 않아서 굉장한 밀도를 가지고 감정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연기 속에서의 여러분은 화가 나지 않는데 어떻게든 화난 척 해보려고 소리만 지르다 보니까 감정적인 밀도라고 하는 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실패한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려면 그런 감각을 알아야만 하겠기에 강한 에너지로 소리를 질러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류의 연습은 강한 소리를 통해서 내 안에 잠들어 있는 무의식의 충동질을 하기 위한 것이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연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건요, 여러분, 무의식에 해당하는 영역이라 여러분이 느끼려고 하면 할수록 도망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생각하면 할수록 사라지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감정의 속성이 이런 건데, 근데 여러분은 감정을 생각해서 연기하려고 하거나 감정을 느끼면서 연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정을 느끼려고 하거나 감정을 생각하려고 하면요, 그것을 표현해야 되는 여러분의 몸과 감정 사이에 간극이 생기게 됩니다. 즉 생각으로 인한 틈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무엇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나요? 아마도 우리의 몸뚱아리를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겠죠. 근데 감정 표현의 도구라고 할 수 있는 몸뚱아리가 굳어 있는데 그 몸뚱아리에서 어떻게 감정이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연기를 할 때는요, 생각은 끼어들 틈이 없어야 됩니다. 생각은 뭐 분석의 단계나 테이블 리딩의 단계에서 끝내야 되고, 여러분이 서서 움직이거나 행동을 하는 단계에선 생각은 끼어들 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즉 주어진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입장이 명확하다면 그 상황 안에서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충동이 바로 몸으로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걸 연기적인 표현으로는 뇌에서 명령을 내리는 순간 몸에서 바로 실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즉 명령 이꼬르 실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의 작동과 몸의 실행 사이에 아주 작은 간극이라도 있으면 여러분들의 연기는 죽은 연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 짧은 사이에 여러분의 몸은 긴장하게 될 거고요. 그러한 신체적인 긴장은 여러분이 다음에 할 게 무엇인지를 관객들이 알아채게끔 하기 때문에 뻔한 연기가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배우들은 그래서 뇌의 명령이 몸에서 바로 실행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 신경망을 장악하기 위한 훈련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생각 따로 놀고 몸 따로 놀아갖고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겠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하게 훈련을 하면요, 어느 순간부터는 내 마음의 작동, 즉 뇌에서의 명령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몸으로 바로 실행되는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배우는 이런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훈련을 하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힘들다고 투정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훈련을 하다 보면요, 때가 되면은 여러분의 몸이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올 테니까요. 항상 하는 얘기죠. 조바심은 연기의 적이다. 여러분들 라면 끓여서 먹어본 적 있죠? 라면이 끓으려면 라면물이 끓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면이 익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거에는 그것이 열매를 맺기까지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법이죠.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상처럼 연기해라, 일상처럼 연기해라, 일상처럼 연기해라 라는 말의 허와 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좋은 배우가 되는 그 순간까지 K팅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